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마입니다. 저에게 대출 문의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령층이 넓습니다. 적게는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높게는 70대까지. 80대는 아직은 없지 않았나 싶긴 한데 80대도 있었나? 거의 80대는 없었다는 얘기죠. 기억이 안 나는 70대까지 이렇게 많은 연령층에서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연령층이 있어요. 바로 사회초년생, 20대겠죠. 20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꼭 사회초년생이 아니어도 돼요. 대부분 제 말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어찌됐든 한번 사회초년생이라면 한번 좀 중점적으로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신용이 다 좋으니까 은행 가시면 되니까 굳이 저희 같은 이금융권 상담사들한테 문의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저한테 문의를 주실 때 보면 대출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대출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학생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막 직장에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대출이 하나도 없어서 저한테 대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하고 문의를 주신 분도 있지만, 제가 대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대출이 없는 분들이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1금융권인 은행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대출이 쉽진 않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재직기간이 굉장히 좀 짧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되신 분들보다는 이제 입사를 됐거나, 그러니까 1개월이나 아니면 3, 4개월 됐거나 이런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재직기간이 짧고 신용 경력이 짧아서 은행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자금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어디를 이용하게 되냐? 바로 이금융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금융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신용카드에 카드론도 있고, 그리고 현금 서비스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캐피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축은행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대부업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됐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자금이 급하니까 2금융권으로 갔어. 예, 그래요. 좋아. 이해를 해요. 왜? 당장 자금이 급하니까. 그래서 카드론이든 현금서 캐피탈 저축을 해. 뭐든 상관없어. 일단 하나를 이용을 했다 쳐. 한 개를 이용을 했어. 그러면 막 직장에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매달 월급은 나오잖아. 월급은 받잖아. 그럼 대출이 하나니까 사실 이걸 갚아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한 번에 몇천만, 수천만 원 한 번에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받기도 힘들죠. 사회초년생이라서. 차후간 본인이 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만 이용하고 말아야 되는데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또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대출 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본인 생활비에다가 특히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이거에만 빠져가지고,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 쳐요. 어차피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대출을 여러 군데를 이용하신 분이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어찌됐든 이용했어. 그럼 이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본인 소득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소득이야. 제가 봤을 때. 다만 이게 이렇게 하나 나눠져 있으니까 월 납입 금액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지. 만약에 얘네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3개로 딱 통합을 해버렸다. 그럼 본인이 충분히 월급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이 부채가 돼. 상환금액이. 본인 생활도 하고 하면서 부채도 빚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 소득을 보면. 그러면 저는 채무를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갚아 나가는 게 맞죠.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스토리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부터죠.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본인 소득으로 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능력이야. 3개를 합해도 못 갚고 이게 따로 있어도 못 갚을 정도. 한마디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문제죠. 채무를 통합해봤자 이게 갚을 수 있는 정도라면 당연히 통합해서 갚아 나가는 건 맞지만, 이거 내가 봤을 때 통합해도 소득이 너무 적어. 이 뜻은 뭐냐? 통합해도 소득이 적으니까 다음에 여기에 또 대출이 또 하나 더 붙어요. 왜? 생활이 안 되니까 소득으로 빚만 갚고 나가니까 내가 생활이 안 되잖아. 생활비 해야 되니까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또 빚을 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빚이 늘어나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죠. 결국은 본인이 감당 못해 뻥 터지는 거지. 저는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방을 하냐?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쉽게 실행에 옮기기는 힘든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실행에 옮길 수만 있다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 소득 대비 본인이 계산해 봤는데. 그럼 가족에게 알리세요. 아이씨, 난 또 별거라고 뭐 기가 막힌 거 나올 줄 알았네. 누가 그거 모르냐? 알고 있어도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 근데 정말이에요. 알고도 실행에 옮기기 힘든지는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별짓거리 다 해봐가지고 정말 힘든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에 와서 내린 결론은 하루라도 빨리 터뜨리는 것이 내 가족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소득 이 채무를 못 갚을 정도야. 근데 이 채무가 총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 채무가 있어. 내 이거 도저히 이걸로는 내 소득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 쳐. 2천만 원 빚을 어떻게 갚아? 2천이니까 갚을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나 생활은금 못 두게. 방금 말했죠. 생활비 부족해서 또 대출 받는다니까요? 또 받게 돼 있어, 분명히. 그래서 부채가 또 늘어, 이제 2천, 3천, 4천 이렇게. 2천이야. 지금 가지고. 그럼 못 갚아. 가족한테, 죄송합니다, 부모님. 제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거 이렇게 대출 받아봤는데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빚을 졌네요. 빌려주시면, 갚아주시면 제가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해가지고 매달 갚아드릴게요.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돼, 쉽지가 않아. 왜?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 나 여기까지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얼마나 힘들게 일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자리를 잡게 해주셨는데 내가 내 빚, 그것도 부모님 빚도 아니고
내가 내 잘못으로 진 빚을 부모님한테 또 떠넘겨야 된다는 거.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다. 이건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왜 지금 터뜨리지 않으면 더 큰 문제냐? 바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또 빚이 늘어나고 또 빚이 늘어나고. 내가 만약에 나 소득 2천이고 빚 2천이야. 나 죽어도 빚 더 이상 안 늘릴 수 있어. 내 걸로만 갚아 나갈 수 있어. 나 안 먹고 안 쓸래 그냥. 이러시면은 그럼 제가 할 말 없어요. 응? 더 이상 빚 안 내고 진짜 하나도 안 먹고 안 쓰고 갚아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부모님한테 이 짐을 떠넘긴다는 건 죄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갈 확률이 보인다. 그러면 당장 가족을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2천에서 끝난 게 아니라 3천 가고 4천 가고 5천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저 장담해요. 제가 20년 이 대출 상담사 일을 했어요. 저 상담하시면 뭐 몇천 명만 될까요? 몇만 명? 어마어마하겠죠. 사례를 보면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경험자예요. 저도. 그러면 이제 소득 2천을 5천을 갚으려니 도저히 안 돼. 답이 안 나와. 그때서야 부모님한테 이제 터지지. 방법이 없지. 못 갚아 나가는데.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그때서야 부모님한테 이제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알려질 수밖에 없게 되죠. 상황이. 보세요, 그럼. 2천만 원으로 부모님한테 끝낼 수 있었는데 5천만 원을 만들어 놔버린 거야. 5천만 원. 더 힘들게 만든 거죠. 가족을. 내가 아이씨 나 이렇게 되면 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할 거요. 나 그래도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아 그래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제 할 말 없죠.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하고 신용불량자 좀 몇 년 지나면 또 타원상 먹게 되는데 응? 그런 생각이라면 본인 알아서 결정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계획했던 것들이나 생각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돼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가족하고 의논을 하세요. 예전에 그 속담 중에 정확히 앞뒤가 맞나?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려로 막는다. 그런 말이 있죠. 조그만한 걸로 끝낼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엔 커져버려. 이때 가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면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제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예전에 뭐 부부라든가 가족한테 얘기하세요. 그런 영상, 그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오늘도 몇 분 전화 왔고 매일 전화가 와요.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출 받아갖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거예요.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은 760 거의 없어. 760 은행에서는 대출 잘 안 해주거든. 이제 재직기간이 몇 달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자 높은 거 쓰다가 내가 어떻게 하겠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으로 딱 받았다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1년에 5% 이자 드려. 아니 내 부모님이니까 10% 드려 이자. 그래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매달 분할로 입금해드려. 어? 부모님은 그 돈 은행에 넣어봤자 어차피 이자 요즘 이자 좀 올랐다 치지만 그래봤자 2, 3%요. 근데 5% 드려봐봐. 거의 2배 아니야. 2배 이자. 또 모르지. 결혼할 때 부모님이 그 돈 잘 모았다 또 다시 돌려주실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 당하네 내가 하루라도 빨리 터뜨리는 것이 내 가족들의 짐을 덜게 하는 것이다. 당장 내가 이걸 말하기는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힘들지만 부모님 힘들게 나 키워주시고 고생하신 분한테 이런 집까지 덜어드리기는 싫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보다 더 큰 짐을 지우게 만들어요. 미리 예방은 아니더라도 규모가 작았을 때, 짐이 적었을 때 미리미리 덜어내자는 거예요. 한번 이런 실수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젊으니까. 젊었을 때 실수 안 하면 언제? 나이 먹어서 실수하면 큰일 나버려. 뒤져, 그때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런 실수 한번 해보고 큰 경험 겪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는 더더욱 이제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된단 말이야. 너무 나쁘고 안 좋게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뭐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도 특히 초년생이신 분들이 빚을 졌는데 본인이 계획했던 거라든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하루빨리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하루빨리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본인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